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직장인 중 87%가 아무 이유 없이 피 같은 돈의 40%를 은행에 그냥 기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왜 그럴까요? 자는 동안 세상은 변했는데 여러분의 대출 계약서만 과거에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기부하던 돈을 어떻게 여러분의 주머니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2026년 금리 피벗의 실체부터 딱 1분이면 끝나는 대환대출 치트키, 그리고 은행들이 여러분의 발을 묶어두기 위해 파놓은 함정까지 전부 다 파헤쳐 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매년 수백만 원을 그냥 은행에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자, 여기서 짧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대출 갈아타기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딱 3분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중반쯤 오시면 투자 고수들도 잘 안 알려주는 숨은 은행 리스트가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계산한 대출 금액별 2026년 최저가 시뮬레이션을 드릴 건데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월급날만 되면 은행 앱 들어가서 이자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점점 빨라지는 런닝머신 위를 뛰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의 2026년 통화정책 보고서를 아주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그런 기분 느끼지 말자고요. 저는 이번 2026년 금리 전환기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고물가랑 대출 이자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현실부터 한번 보자고요. 요즘 뉴스 헤드라인 변한 거 느끼셨나요? 2024년, 2025년에는 맨날 고금리 장기화 얘기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2026년 지금 드디어 댐이 터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아주 강력한 피벗 신호를 보냈거든요. 수년간 폭풍우 속으로 달려가던 거대한 배가 드디어 기술을 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백화점에서 100만 원 주고 코트를 샀는데 오늘부터 40% 세일을 시작해요. 그럼 그냥 가만히 계실 건가요? 아니죠. 당장 달려가서 차액 환불을 받든 결제 취소를 하든 할 거잖아요. 대출 이자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 전에 빌린 노세일 가격의 대출 이자를 지금도 그대로 내고 있어요. 5억 원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보면 이건 가족여행을 가느냐 아니면 겨우 장만 봐오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참 웃프죠. 우리가 1만 원 전이 배달음식 시킬 때는 30분 동안 최저가 비교하면서 정작 한 달에 50만 원씩 차이 나는 1% 금리 차이는 모른 척하고 살거든요. 저도 예전엔 쿠폰 찾으러 다니면서 정작 통장에서는 수백만 원이 새어나가는 걸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피벗은 그 구멍을 막으라는 신호예요. 이자는 고정 비용이 아니라 협상 가능한 가격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왜 여러분의 주거래은행은 이런 소식을 입 싹 닫고 안 알려주는지 다음 섹션에서 바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의 주거래은행에서 고객님 금리 내렸으니까 이자 좀 덜 내세요 라고 전화 온 적 있나요? 맞아요. 절대 그럴 일 없죠. 은행도 기업입니다. 자기들은 3%에 돈 빌려와서 여러분한테 5%, 6%에 빌려주고 그 차익을 최대한 오래 누리고 싶어요. 그 차액, 즉 예대 마진이 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도서관 카드를 만들었는데 연체료가 5,000원이에요. 그런데 도서관 규칙이 바뀌어서 연체료가 1,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도서관은 안 알려줘요. 여러분이 계속 5,000원을 내면 도서관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환대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2026년 들어서 대출을 갈아타는 기술, 즉 대환대출 플랫폼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은행 대여섯 군데 돌면서 서류 뭉치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주거래은행이랑 오래 거래했으니까 여기가 제일 싸겠지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금융권 최대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은행은 의리를 지키는 고객이 아니라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고객에게 혜택을 줍니다. 저도 예전에 10년 넘게 쓴 주거래은행보다 생전 처음 들어본 인터넷은행 금리가 훨씬 낮은 걸 보고 뒤통수 제대로 맞았거든요. 다음 섹션에서는 은행들이 여러분을 붙잡기 위해 안달나게 만드는 1분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1분 치트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너무 간단해서 왜 진작 안 나왔나 싶을 정도예요. 옛날에는 대출 하나 알아보려면 반차 내고 은행 서류 뭉치 들고 세 군데는 돌아다녀야 했잖아요. 그리고 창구 직원분 기분이 좋기를 기도해야 했죠. 근데 지금 2026년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핀테크 앱, 그리고 딱 60초면 끝납니다. 이건 대출계의 소개팅 앱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필을 올리면 은행들이 여러분한테 좋아요를 보내는 거죠. 특히 2026년의 AI 기술은 대단해서 그냥 대략적인 금리가 아니라 확정 금리를 바로 보여줍니다. 제 친구 중에 지난달에 5.8% 주담대 때문에 잠도 못 자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같이 앱 켜서 버튼 몇 번 눌렀더니 이름도 처음 들어본 은행에서 3.4%를 제안하더라고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경쟁은 소비자에게 축복이에요. 이런 플랫폼을 쓸 게 여러분은 은행에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50개 은행에 여러분을 모셔가려고 입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력의 추가 완전히 바뀐 거죠. 제 조언은 이겁니다. 디지털 숫자를 먼저 확인하기 전까진 은행 창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가끔 주거래 은행 배신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분들 계신데 봐봐요. 은행은 감정이 없지만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감정이 아주 격합니다. 그런데 잠깐 신청 버튼 누르기 전에 여러분의 저축액을 다 깎아먹을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 바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그 함정은 바로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이건 은행이 날 떠날 거면 위자료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남은 금액의 1%에서 1.5% 정도 되죠. 사람들은 이 숫자를 보면 갑자기 얼어붙어요. 갈아타는데 500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 그럼 안 하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같이 2026년식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지금 이자가 한 달에 150만 원인데 새 대출로 갈아타서 90만 원이 된다면 매달 60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럼 그 500만 원 수수료는요? 9개월만 지나면 본전 뽑는 겁니다. 그 뒤로는 매달 60만 원씩 순수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건 집에 물이 새는데 수리비 한 번 내고 평생 물 안 새게 막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이 당장 나가는 돈에만 집중하느라 장기적으로 들어올 돈을 놓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건 전형적인 심리적 오류거든요. 우리는 내일 벌 1,000만 원보다 오늘 잃을 10만 원을 더 무서워해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손익분기점만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그 집에서 1년 이상 더 살 거라면 수수료는 무조건 내는 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2026년 정부 정책 중에 이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조금 뒤에 어떤 경우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모두가 겁내는 신용점수 귀신부터 잡고 갑시다. 대출 잡고 조회하면 신용점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그만 믿어도 되는 미신입니다. 옛날에는 조회가 신용도에 영향을 줬을지 몰라도 2026년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 금리 비교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어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신용점수를 체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 횟수장 둘러본다고 체력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과도한 대출, 운동을 빼먹을 때, 연체할 때만 떨어지는 겁니다. 비교 플랫폼에서 조회하는 건 단순 조회라서 점수에 전혀 타격이 없어요. 진짜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신용점수 깎일까봐 무서워서 고금리 대출을 그대로 안고 살다가 결국 카드값 못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진짜 신용점수 폭탄이에요. 저는 신용점수가 900점인데 정작 지갑은 텅 빈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점수 아끼지 마세요. 신용점수는 트로피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높은 점수는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900점인데 여전히 6%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건 국가대표 선수가 벤치에만 앉아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프로답게 행동할 시간입니다. 2026년 피벗 시기에 맞춰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깎아주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다음 섹션에서 그 20은행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이제 2026년 특별판 이야기를 해보죠. 올해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내리면서 빅4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들 사이에 거대한 틈이 생겼습니다. 대형은행들은 거대한 유조선 같아요. 방향을 바꾸는데 한참 걸리죠. 하지만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들은요, 쾌속선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오늘 당장 금리를 확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지방은행들 금리 확인해 보셨나요? 부산이나 대구에 본점을 둔 은행들이 서울은행들을 머쓱하게 만들 정도로 낮은 금리에 전국구 디지털 대출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관심이 고파요. 참 재미있죠? 이제 부산은행 금리 혜택을 받으려고 부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 세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리적 차익거래입니다. 인터넷은 은행 업무의 지역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400km 떨어진 은행이 0.5%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만입니다. 특히 2026년에 쏟아져 나오는 이동고객 특판이나 신규 회원 딜을 공략하세요. 거기서 진짜 40% 이자 절감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은행에 당당하게 말대답하는 법, 즉 협상 스크립트를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2026년에 이건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올랐거나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빚을 좀 갚아서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은행에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 이제 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자 깎아줘. 이건 인터넷 통신사에 전화해서 다른 데로 옮길 건데 할인해 줄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신규 고객 한 명 데려오는데 마케팅비로 50만 원 넘게 드는데 여러분을 붙잡아두는 건 이자 조금 깎아주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은행 안에는 아예 방어팀, 리텐션 데스크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구독자 한 분은 수주금이 많아서 전화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줄짜리 이메일을 같이 써드렸습니다. 결과요? 10분 만에 금리가 0.7% 내려갔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월 20만 원을 아낀 거죠. 3줄 쓰고 시급 400만 원을 번 셈입니다. 이걸 왜 안 하세요? 믿자야 본전입니다. 거절당해도 잃을 건 없잖아요. 하지만 승낙받는 순간 그날 저녁은 은행 돈으로 소고기 먹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 모든 버튼을 언제 누르느냐가 금리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면 믿으시겠어요? 2026년에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금리 피벗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월요일 금리와 금요일 금리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골든갭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 직후이지만 시중은행들이 아직 마케팅 정책을 다 수정하기 전에 그 짧은 틈이죠. 세일 시작하기 직전, 사람들 몰려오기 전에 줄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금리가 다 안 내려가서 아쉽고, 너무 늦게 움직이면 은행들이 이미 이번 분기 대출 목표치를 다 채워서 금리 문턱을 다시 높여버릴 수도 있어요. 아주 미묘한 균형이 필요하죠.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2단계 갈아타기입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기다리기만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20%를 아낄 수 있다면 일단 하세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금리가 더 떨어지면 그때 갈아탄 걸 또 갈아타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결국 고금리를 1년 더 내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약속했던 그 숨은 은행 리스트를 공개할 차례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자, 아까 약속했던 숨은 은행 리스트 공개할게요. 2026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동네마다 다 있는 그 5대 은행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퍼스트와 지방권 공격적 플레이어들을 주목하세요. 특히 올해 대환대출 특화존을 만든 K뱅크와 토스뱅크는 기본이고요. 진짜 알짜는 부산 경남 공동 디지털 대출입니다. 이들은 지금 디지털 시대의 전국구 은행이 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빅4 은행보다 금리를 최소 0.4% 이상 낮게 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은행들은 동네에 새로 생긴 맛집 같은 거예요. 손님 모으려고 엄청난 할인을 퍼붓고 있는 거죠.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은 처음엔 너무 작은 은행 아니냐며 망설이시다가 결국 클릭 몇 번에 월 이자를 40만 원이나 더 아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대출 받을 때 은행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에게 빌려주는 거니까요.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더 친절하고 파격적인 금리를 제시합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비교 앱을 쓸 때 지방은행 특판 필터를 꼭 켜보세요. 아울렛에서 브랜드 제품을 훨씬 싸는 가격에 득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은행 망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은 접어두세요. 대출은 여러분의 빚이지 은행이 여러분께 줄 돈이 아니잖아요. 설령 은행이 내일 사라져도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의 대출 채권은 다른 큰 은행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여러분께는 제로 리스크예요. 하지만 다음 섹션에서 다룰 2026년 대출 방패 정책을 무시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가 될 겁니다. 2026년에 정부가 도입한 대환대출 2.0 프레임워크. 이거 정말 물건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마진 공개 의무화예요. 이제 은행들은 여러분의 대출에서 자기들이 정확히 얼마의 이윤을 남기는지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복잡한 내부 등급이라는 핑계 뒤에 숨을 수 없게 된 거죠. 이건 마치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 마트가 우유 한 병에 얼마를 남겨 먹는지 가격표 옆에 써붙여 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 평균 마진이 1.5%인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은행이 3%를 남기고 있다면 그건 최고의 협상 카드가 됩니다. 당신들 마진이 시장 평균의 2배네요. 맞춰주지 않으면 바로 옆은행으로 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분은 이 데이터를 들고 창구 직원과 5분 대화에서 금리를 0.5% 깎았습니다. 대출을 갈아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는 너희의 비밀 숫자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방패로서의 금융 지식입니다. 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을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잠깐, 숫자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건 매몰 비용이라는 심리적 귀신 때문입니다. 혹시 15,000원 낸 티켓값이 아까워서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러죠. 그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재테크에서는 이런 말로 나타나요. 내가 이 은행이랑 15년이나 거래했는데 나를 잘 알 텐데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지. 똑똑히 들으세요. 은행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이에요.
오랜 인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유지하는 건 가구를 미리 샀다는 이유로 나쁜 연인과 헤어지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낭비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감정을 분석해 보세요. 만약 갈아타는 게 미안하거나 무섭다면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 은행의 마케팅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행 광고는 여러분을 가족처럼 느끼게 만들려고 수십억 원을 씁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세요. 그게 가족 할인인가요? 아니요. 그냥 고지서일 뿐입니다. 매몰 비용에서 탈출하세요. 여러분의 의리는 기업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의 자신에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대환대출을 활용해 고금리 카드빚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이건 2026년 프로들만 아는 팁입니다. 주담대나 큰 신용대출을 갈아탈 때 종종 부채 통합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 카드론 18%를 내고 있고 주담대 4%를 내고 있다면 왜 그 카드 빚을 4%짜리 대출 안으로 밀어넣지 않나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자 40% 절감의 진짜 정체입니다. 단순히 금리 하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균 조달 비용을 낮추는 거죠. 제 동료 중 한 명은 1,500만 원의 카드 빚과 3억 원의 주담대가 있었어요. 2026년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갈아타면서 카드 잔액까지 포함했더니 한 달에 내는 총 이자가 놀랍게도 정확히 42% 줄었습니다. 어지러운 방을 정리할 때 큰 상자 하나에 깔끔하게 넣는 거랑 똑같아요. 관리하기도 쉽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죠. 하지만 주의할 점, 이렇게 아낀 돈으로 갑자기 쇼핑하러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대환대출의 늪이거든요. 아낀 돈은 여러분의 부엔진을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여러분이 아끼게 될 그 월 50만 원, 100만 원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성공적으로 갈아탔습니다. 월 이자가 40% 줄었어요. 갑자기 통장에 매달 60만 원이 더 남습니다. 이제 뭘 할까요? 대부분은 더 좋은 차를 사거나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공돈을 씨앗이라고 생각하세요. 씨앗을 먹어 치우면 계속 배고픈 상태로 남지만 씨앗을 심으면 숲이 됩니다. 2026년 ISA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 지금 여러분은 아낀 이자 단 한 푼까지도 전부 비과세 투자 계좌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월 60만 원을 연 8% 수익률로 투자하면 10년 뒤에 1억 원이 넘는 목돈이 됩니다. 이게 바로 더블윈의 힘이에요. 은행에 주는 돈을 줄여서 이기고 미래에 나에게 주는 돈을 늘려서 또 이기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진심으로 가슴이 뜁니다. 이게 바로 월급쟁이 자본가가 탄생하는 과정이거든요. 손실, 이자를 수익, 투자로 바꾸는 것. 부자들의 비밀은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26년 대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숫자를 확인해 봅시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이게 바로 2026 직장인 생존 시뮬레이션입니다.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2024년 여러분의 금리는 아마 5.5%였을 겁니다. 한 달 이자만 약 230만 원이었죠. 2026년 피벗을 활용해 숨은 은행으로 갈아탔을 때 금리가 3.3%로 떨어진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월 이자는 137만 원입니다. 매달 93만 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이 숫자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매달요. 이걸 30년으로 환산하면 3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스마트폰 버튼 몇 번 클릭해서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을 벌거나 자녀 교육비 전체를 마련한 셈이죠. 이 숫자들을 보세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그냥 수학입니다. 하지만 수학은 여러분이 실행할 때만 작동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구조입니다. 이제 길이 보이시죠? 명확하고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있으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모든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최후의 실수가 하나 있어요.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마지막 실수는 바로 브로커의 덫입니다. 2026년이 대환대출의 해이다 보니 수천 명의 대출 브로커들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메일을 보낼 거예요. 제로금리나 정부 뒷문 특반 같은 말로 유혹하죠. 절대 대화하지 마세요. 2026년 현재 여러분은 중간 매일예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 브로커들은 숨겨진 수수료를 챙기거나 더 나쁘게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훔쳐갑니다. 공식적인 대환대출 2.0 플랫폼이나 토스, 카카오, K뱅크 같은 공신력 있는 앱만 쓰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먼저 전화를 건다면 그건 무조건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입니다. 찾는 건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수백만 원의 취급 수수료를 내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기억하세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시스템만 따르세요. 그게 여러분의 부채를 다루는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수익성 높은 방법입니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방패를 가졌습니다. 사용하세요.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26년 금리 피벗의 실체부터 1분 갈아타기 치트키,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아껴주는 수학적 근거까지 살펴봤죠.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경제의 피해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계약을 바꾸고 은행과 협상하고 가족의 미래를 지킬 힘이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너무 벅차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금융의 세계가 마치 여러분을 길 잃게 하려고 만든 거대한 미로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은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자신의 경제적 건강을 진심으로 챙기는 상위 1%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자본가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서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앱을 켜고 금리를 확인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냥 한번 보세요.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번 금리 전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경제적 승리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힘내시고 지갑 꼭 지키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